자, 김영란법 작년 초에 통과됐습니다. 무려 1년 반 동안 유예시켰다가 이제 실행한다. 올 가을이거든요. 그러나 국회가 열렸는데 흔들흔들거리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인지 일단 영상을 통해서 어떤 논의가 국회에서 있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 김영란법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11조 6천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하는 내수 위축, 그다음에 포괄적 적용 대상 문제, 모호한 조항을 이용한 편법 발생 우려. 김영란법을 흔들고 후퇴시키려고 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청렴해서 망한 나라 보셨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용역 준 결과를 보니까 부패 청산 지수가 1% 상승하면은 GDP가 0.029% 상승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서로 다른 결론을 낸 용역 보고서가 있습니다만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 심석수 기자. 네. 일단 저 국회에서 김영란법 이제 좀 고칠 거냐 말 거냐 그 논의 중인데 일단 농림부 장관까지 나서서 좀 의견을 냈군요. 정무에서는 저런 얘기, 권익위가 얘기를 했지만 농해수위에서는 정반대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 김영란법 이제 시행까지 한 3개월 조금 넘게 남았는데 네. 권익위 제한이 있잖아요. 식사비 3만 원 이하, 네. 선물값 5만 원 이하. 요 제한대로 시행을 하면 8천억에서 9천억 정도의 선물용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만큼 농축산 업계의 타격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려가 없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양쪽 얘기가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농민들 생각하면 한우를 좀 더 팔려면은 한우가 좀 선물용으로 팔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심상정 의원 말대로 세상이 깨끗해서 망한다라 봤습니까? 라는 말 굉장히 깊이 가슴에 박히는데요. 구상무 차장. 네. 이 논쟁을 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진행자는 어떻게 하는 게 합당하다고 보세요? 아, 저한테 좀 반문하신 거군요. 저는 한 몇 달 전에 나온 동아일보 사설 중에 이런 걸 봤어요. 네. 우리나라 공무원들 한우 추석 때 선물로 드실 생각하지 마시고 월급으로 사서 드십시오. 그러면은 농민들 매출 걱정 필요 없습니다. 왜 한우를 먹고 싶은데 남의 거 사주는 것만 먹습니까? 라는 지적을 봤는데 네. 공직자들 지갑을 열라는 것이 대통령의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동의하는 부분이 그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해서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 네. 문제는 법이 아직 시행도 되기도 전에 우려 때문에 이 법을 고쳐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만이라도 잘못 만들어진 법에 대해서 시행 전에 고쳐야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과거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네. 일단 시행을 하고 네. 시행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뭐 일정 기간,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정도 시행한 이후에 나타난 부작용을 고치기 위해서 이 개정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법을 제정한 취지에 맞지 법을 제정한 것 자체를 시행도 하기 전에 무위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너무 좀 과한 네. 개입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회 차원의 김영란법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 내에서 의원들 사이에 돈 문제, 이번 총선 때 한번 문제가 됐었던 것 역시 박선숙 국민의당 사무총장 출신이죠. 의원이 오늘 국회 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네, 저 장면이죠. 나오는 모습이 바로 서부지검에 오늘 오전에 출석하는 박선숙 의원의 모습입니다. 그 네. 총선 당시에 그 회계 책임자였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김수민 의원, 그다음에 왕주현 사무부총장을 조사한 데 이어서 가장 윗선에 있는 박선숙 의원까지 소환해서 리베이트 의혹을 조사함으로써 어쨌든 검찰의 수사가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굉장히 깨끗한 이미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주 사랑했던 당직자 출신입니다. 네. 박선숙 의원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기대하고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큰 걱정을 끼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어떤 부분이 집중적으로 소명하실 건가요? 리베이트 인정하시는 건가요? 리베이트 관련해 당 차원의 지시나 보고가 있었습니까? 자, 저 경우는 일단 박선숙 의원 들어갔으니까 현재 이제 조사가 진행될 것 같고요. 양지열 변호사님. 저 왕주현 사무부총장은
이제 사전 영장이 청구돼서 영장 실질 심사라는 걸 오늘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론은 언제 나는 겁니까? 빠르면 오늘 밤 사이에 날 것으로 보이고 자정이전으로 날 수도 영장이 발부되느냐 마느냐 하죠. 발부되느냐 마느냐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왕 부총장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전에 보셨던 박선수 의원은 총 책임자인 거고 네. 실무 책임자는 사실은 왕주현 사무총장이라고 네.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돈이 오고 간 것 자체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다만 네. 그 돈의 성격이 리베이트냐 그리고 당에 불법적으로 쓰느냐 이런 것이 다퉈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렇게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만약에 끝까지 부인을 하거나 혹은 이견을 보이고 있어서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본다면 네. 두 번째는 사안이 중요하냐 마느냐를 법원이 볼 것입니다. 네. 근데 정치자금법 위반이 1억 원 이상이 왔다 갔다 하고 사기까지 혐의가 됐는데 네. 이걸 법원이 중요하지 않다고 볼 가능성은 낮죠. 그래서 제 말씀은 네. 결론을 종합드리자면 그 두 가지 다 사안도 중대해 보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출두한 박선수 의원 혹은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이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해명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보인다라면 법원 입장에서 구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저는. 아,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안철수 대표가 오늘 다시 한번 국민들 앞에 얘기를 했는데 여건 야건 할 것 없이 선거 전에 이런 의사결정은 굉장히 빨랐을 것 같은데 역시 선거가 끝나니까 전체적으로 속도가 좀 느려졌습니다. 안철수 대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습니다. 결과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국민 정서와 당원 당규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출당이라든가 이런 조처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포함됩니다. 자, 국민 정서와 당원 당규 사이의 갈등, 박성원 부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원 당규는 일단 기소가 되면 당에서 내보낸다잖아요. 근데 아직은 기소 단계는 좀 멀었습니다만 뭔가 선제적으로 해야 할 필요를 박지원 원내대표도 느끼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소가 되면 당원권 정지되게 돼 있는 이건 당원 단계 규정입니다. 네. 그 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게 지금까지의 말하자면 태도였는데 네. 지금 그 박지원 오늘 원내대표의 저걸 보면은 기소까지라는 것은 오늘 뭐 구속 여부에 또 상관없이 네. 기소가 이루어지려면 아직도 또 상당한 또 시간이 구속하면 필요할 최소 수도 열흘, 있고. 길게 20일 또 필요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저 기소의 대상이 예를 들어서 지금 왕주현 사무부총장을 넘어서 김수민 의원, 박선숙 사무총장, 당시 네. 사무총장까지 이어지느냐 여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당원 당규만 내세우면서 지금까지 말하자면 계속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지금 당 지지율과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호남에서 6개월 만에 지금 네. 더민주당한테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에서 보면 뒤집혔거든요. 아, 호남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도덕성을 새 정치를 생명으로 하는 당이 이런 근본적인 자세에서 당원 당규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네. 거기부터 아예 당원권을 정지지키는 비상적인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다면 이것이 당의 위기라는 걸 엄중히 생각하고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라도 이렇게 어떤 강한 조치를 보였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너무 그 시간을 끌어왔고 특히나 지금도 수사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수민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드러난 현재까지의 혐의 사실만으로도 자진 탈당을 권유해서 네. 그래서 자진 탈당을 하게 되면 비례대표는 아시다시피 의원직이 상실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그렇지 네. 않다면은 본인이 만일에 앞으로도 본인의 사법적 조치가 나올 때까지 계속 버틴다 그러면 당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도덕성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다라면 당 차원에서 출당 조치를 취해서 네. 설사 본인이 의원직을 유지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과 단호히 선을 긋는 이런 조치가 네.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출당을 얘기하는 이유가 그건 것 같습니다. 김수민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시점에 김수민 의원 측근이 그 책임을 그 당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수민 의원이 그 책임을 다 지게 되면 의원직 사퇴 요구가 벌어질 거고 의원직을 이제 사퇴하게 되면 당을 떠나기만 해도 의원직 사퇴가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탈당만 해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김수민 의원이 당으로 책임을 돌린 것은 나는 의원직 사퇴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당이 곤혹스러우니까 결국 이제 출당을 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과 김수민 의원을 좀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꼬리 자르기식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제가 오해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출당이라는 거는 당에서 밀어서 내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제 발로 나간 게 아니라 의원직을 유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수민 의원한테 의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징계를 하겠다라고 신호를 보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으로 책임을 돌리지 마라. 네. 그러니까 너에 그러면 대해서는 의원직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해 출당 조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시그널을 준 거죠. 정치부 기자들이 하고 있는 나쁜 억측이 하나가 아니길 바랍니다. 어쨌건 이런 사인이 계속 읽히고 있기 때문에 검찰도 여러 가지 다양한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6번째 소식입니다. 대통령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순위 봅니다.